지난번에 레위기 강좌하면서 음식물 이야기를 따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켜야죠. 이 음식물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목사가 내가 보기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게 또 여러분에게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되고 또 혼란스러워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또 듣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도 금방 인식을 같이 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몇 년 전에 은퇴를 앞두고 한국의 그리스도인 엄마들을 위해서, 또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바친다,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또 우리 딸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딸들도 내가 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특별히 여청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살 리도 없고, 또 기독교 서점에 내놔봐야 뭐 제가 하도 이름이 없는 목사라서 저의 책을 누가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강좌에 왔다가 뭐 좀 자료를 달라고 이 강의를 들은 후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언젠가 내가 책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뭐 약속을 지킨 편이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크게 관심 가지는 게 아마 두 가지가 아니겠나 싶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뭐 그게 최고 아닌가요? 우리가 건강한 거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뭐 더 뭘 바라겠어요? 아마 최고 관심사가 우리 자신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뭐 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결들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한번 그 마음이 나시면은 책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지만은 이 강의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 못 해요.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뭐 들은 것은 귀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책에 있는 걸 다 또 찾아보고 그렇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먹는 문제, 먹지 말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하셨는데, 또 인간이 또 그걸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와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비극들이 시작되는데, 역시 오늘도 이 먹는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요, 지금 몇 년 전이죠. 90년 같으면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30년 전에 나온 신문을 제가 국민일보를 스크랩한 겁니다. 87년부터 90년까지 한 해 서울대학병원에 집계된 어린이암, 다른 말로는 소아암이라고도 하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걸리는 암 전체를 소아암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한 해에 165명꼴로 서울대학병원에서만 집계가 그래 됐어요.
최근에 제가 2014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소아암 발생 지수가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약 1,500명 정도의 소아암이 걸립니다. 그 중에 소아암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암이 백혈병이에요. 혈액암. 그만큼 아이들의 피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백혈병이 걸리는데, 그래 지금 뭐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잘만 치료하면 건 80%가 치료가 된다 그럽니다. 전에하고 달리 지금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막 평균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낸 이걸 보니까 평균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야 이 소아암을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면은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부담이 커서 그 사회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지원센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백혈병 걸려서 도저히 감당 안 되면 지원센터를 찾아가지고 그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면은 뭐 심사해가지고 치료비 지급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음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소아 청소년과 전체 인령 암 발생률 차이를 보면은 그 백혈병이 이렇게 많아요. 소아 청소년 암 중에 백혈병이 22.1%니까. 그리고 이제 뇌 중추 신경계 암도 있고 림프종하고 다 무서운 병들인데, 이런 것이 건 뭐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거 그 YTN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4년도 나온 자료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1년에 1,500명 정도의 소아암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병 같아요? 생후 1년쯤 돼서부터 6학년 때까지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정말 고생을 하고, 이제 심해지니까 눈으로 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눈동자를 파고 들어갑니다. 아토피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토피의 말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굽혀지는 안쪽, 그리고 이제 이 오금쟁이 안쪽, 뭐 이런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옆구리 이런 데서 출발하고 온몸에 이제 다 퍼집니다. 결국 다 퍼지고 나서 목으로 올라오고, 목이 나무 껍질처럼 다 퍼지고 나서 최후로 나타나는 곳이 얼굴이에요. 얼굴. 여간에서 얼굴까지 잘 안 올라오는데, 아토피성 피부병이 워낙 이제 심하게 돼가지고 말기에 가깝다고 할 때는 얼굴로 올라옵니다. 여자아이들이 특히 그 얼굴 미모라든지 피부에 민감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더럽다든지 뭐 혹 전염되는 병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생후 1년부터 지금 6학년 때까지 그럼 몇 년입니까? 6학년이면 13살인가 그랬대죠? 13살? 그러면 그건 뭐 12년 이상을 낫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약을 안 써봤겠어요?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약, 뭐 되게 그런 거죠. 약이라는 게. 약이란 약을 다 써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계의 연고 같은 걸 바르면은 가려움증이 한 2시간, 막 길면 3시간 정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조금 덜 가렵습니다. 제가 그걸 이 병도 알아봤거든요, 제가요. 저는 당뇨 때문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 이 딸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이 딸 낫게 해보려고 무슨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지. 예, 먹는 약, 바르는 약, 연고, 주사약, 한방, 양방, 민방, 온갖 좋다는 약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낫는 겁니다. 병원에서 연고 사다가 바르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조금 덜 가렵죠. 그뿐이라.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대증요법, 증상을 대상으로 어떤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가려우면 덜 가렵게, 그밖에 아프면은 덜 아프게, 이밖에 못해요. 그 현대의학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참 수준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딸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까지 올라왔는데 본인도 괴롭고 곁에 지켜보기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은 지리산 기슭에 경남 산청에 가면은 그 도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라. 그래, 목사님 생각이 아마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산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그나마나 딸이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별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강원도 춘천이거든, 춘천. 거기서 경남 산청까지 찾아와서 우리 성경 강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위기 강의를 할 때 저 강의를 듣고 목사님 말이 아마 속으로 많이 울었을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딸의 아토피성 피부병이 이렇게 괴로운 채 십몇 년을 고통스러운 하는데 그걸 고쳐주지 못했구나. 부모 된 심령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치고 올라갈 때 제가 처방전을 끊어준 겁니다. 처방전이 뭐냐? 간단해요. 안 먹어야 될 것을 절대 먹지 않게 하고, 꼭 먹어야 할 것을 먹게 하고. 여러분, 쉽죠? 여러분, 진리는 쉬운 겁니다. 쉬워야 진리야. 어려운 건 그 진리가 아니야. 얼마나 쉬워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로 먹지 말게 하고, 먹어야 할 것을 반드시 먹어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참, 아니, 굉장하게 제가 뭘 이야기했으면 아마 이분이 신뢰할지 몰라도 너무 간단하니까 아마 안 믿어졌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런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저 시긴 대로 해본 겁니다.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뭘 먹지 말고 뭘 먹지 말고 너무 많아. 뭐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하는 거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거는 주워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하자. 꼭 반드시 먹어야 될 것만 먹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더 쉬워졌죠. 먹지 말 것을 먹지 말고 이거 너무 많아. 꼭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그것만 하자. 그리고 먹어야 될 게 뭐냐? 간단해. 첫째, 채소. 그리고 곡식, 과일, 그리고 생수, 그리고 좋은 소금.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마라. 여러분, 안 믿어지죠? 채소하고 곡식하고 과일. 그러니까 채식은 채식 그야말로 채소, 곡식, 과일 식물성이죠. 그리고 생수, 물, 좋은 맑은 물, 그리고 소금, 좋은 소금. 이 5가지 외에는 어떤 것도 입에 안 들어가게 하시라.
그 훗날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신뢰가 가고 믿어집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그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그 참 다행이죠. 근데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 어린이가 먹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과자를 비롯해가지고 인스턴트 뭐 이거 다 제거하고 딱 채소, 곡식, 과일, 생수 그리고 소금 5가지만 입에 들어가게 하시라. 그걸 지키면은 반드시 난다. 약 필요 없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날짜가 2009년 4월 7일이죠. 2009년 4월 7일. 참 오래됐네 벌써요. 올해 2020년이니까. 4월 7일에 이 정도였는데 자 5개월 지나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2009년 9월 5일이죠. 4월 7일, 9월 5일. 4월, 9월. 그럼 딱 만 5개월 만인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던 아이가 5개월 만에 채소, 곡식, 과일, 생수, 소금만 먹고 딴 걸 일절 끊었더니 5개월 후에 이렇게 된 거라. 인스턴트 식품을 끊고 채소, 곡식, 과일만 먹고 5개월 만에 완치된 모습이야. 이거 봐요. 잘 봐요. 약국을 등지고 찍었잖아.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2장을 갖다가 자기 아빠한테 부탁을 한 거야. 이 사진을 노우호 목사에게 보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제발 과자, 피자, 햄버거, 소세지, 라멘 이런 그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말고 채소, 곡식, 과일 먹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아토피라든지 기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하면서 본인 사진을 직접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지금은 더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 이듬해인가 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왜 봐요? 이제 눈 쌍꺼풀 수술하고 이제 시집갈 준비한다니까요. 목까지 다 나왔잖아요. 얼굴 다. 그래서 거기 너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지금 2009년에서 2012년이니까 2009년, 2010년, 11년, 12년 3년 만에 또 사진을 찍었는데 여탄 처녀가 다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정말 시집갈 때가 되었겠네요. 그 목사님이 이 천연 소재, 자연에서 온 자연 소재가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완전히 그 목사님 음식물 전도사가 돼가지고 에스라하우스 홍보 사절단이 되고 음식물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 예배당 안에 내장 마감재를요 전에 있던 거 다 벗겨내고 가문비 나무라고는 그 천년 목재로 다 내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뭐 방 안에 아이 몸에 해롭다 싶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정말 자연 소재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고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뿐 아니야. 여성들의 수많은 여성들의 생리통을 제가 말로 다 고쳐냅니다. 또 저는 이불에 애를 낳습니다. 어떻게 낳냐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예 안 낳겠다고 결심하고 작심했던 사람들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불에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은요, 저한테 올 때 아기를 둘 데리고 왔는가 그래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왔는데 올 때 둘이 왔는데 지금 8명이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입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노우호 목사 때문에 태어났다고는 아이들이 해요. 제가 다 세도 못해요. 꽤 많을 겁니다. 입으로 사람을 병을 치료하고 말로 아이를 낳고 입으로.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병을 고치는 것도 거의 약 없이 음식을 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레위기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까탈스럽게 음식을 가리게 해요. 그런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음식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 해소하면은 그냥 낫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 외에도 뭐 어떤 사람은요, 이분은 좀 더 심하죠. 눈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뭐 제가 듣기로는 20년 알았다는 거예요. 20년 아토피를 알았는데 뭐 목이 뭐 나무 껍질처럼 됐지요. 이래서 후에 얼굴에 올라오거든요. 얼굴에 올라오면 이제 얼굴에 올라오고 눈동자 파고 나면 이게 이제 말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완전 채식을 바꾸고 채식을 하고 이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인스턴트 푸드 다 끊고 순 오르가닉으로 유기농으로 채소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분은요 그 3개월 만에 다 나와버렸어요. 20년 동안 고통스러워 약을 이 정도 돼 약 안 쓰려고? 아니 이거 바른 표가 나죠. 약 발랐던 거 연고. 병원에 가거나 뭐 약국 가면 연고를 주는데 전부 그 스테로이드 연고 계열이죠. 그걸 자꾸 단위를 높여가지고 이제 바르면 확실히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덜 가렵지. 그런데 낫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분은 3개월 만에 어떻게 나왔느냐? 좀 봐요. 알아보도 못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목욕탕을 못 가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바로 쫓아내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욕탕을 못 갔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욕탕을 간 거야. 가가지고 이거 목욕탕 신발장 아니겠죠? 목욕탕 신발장. 그리고 목욕탕에 있는 그 로비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거울 안에 있는 자기를 찍으니까 이런 모양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몸이 뭐 요즘 아이들 말로 몸짱이 됐잖아.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채소, 곡식, 과일만 먹는데 식물성으로 하루에 6끼를 먹어. 왜 6끼를 먹느냐? 직장도 못 가고 얼굴이 그러니까 이 운동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루 운동을 9시간을 하니까 하루에 6끼를 먹고 9시간 운동을 열심히 채소, 곡식, 과일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더 빨리 나가서 3개월 만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분 뒷이야기가 너무 빨리 나오니까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나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영상에 베개 다 초록색이죠. 거의 초록색 이렇게 초록색 왜 초록색 하나냐? 이거 다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이 파리의 효능이 얼마만큼 위대하냐?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이 엽록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 100년 된 천종 산삼, 100년쯤 된 천종 진짜 인간이 심은 장내산 말고 저절로 난 진짜 산삼 100년 된 것보다도 효과가 100배쯤 좋습니다. 초록색 이파리의 힘이 안 믿어지죠?
그럼 한번 해봐요. 실험해 보시라고. 초록색 이파리를 먹어서 아토피가 낫는 거 하고 산수안 먹어서 낫는 거 한번 먹어보라고. 산수안 그거 100년 먹어도 안 낫습니다. 염증이 더 폭발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 초록색 이파리를 먹으면은 낫는다고. 다 여러분 보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 현재 우리 왜 제가 이 첫 시간에 이 이야기부터 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토피 환자가 100만 명시랍니다. 지금 100만 명. 울산 시민 전체만큼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어요. 너무 많아. 그 몇 년 전에 8살짜리 딸의 아토피 질환이 심해지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를 비관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요즘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선비저, 조선일보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개방 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에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은 사람 중에 0세부터 그러니까 한 살도 안 되는 아이부터 19세 소아 청소년까지 53만 9,989명이 아토피 때문에 그 병원과 의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체 아토피 환자가 지금 93만, 그러니까 환자로 등록돼 가지고 관리되고 병원 의원 출입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 그냥 약 먹고 그냥 병원도 안 오고 이런 사람 빼고 그거 다 합하면요 10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아토피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요 어떤 그때 특별 세미나를 막 개설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기본이고, 아이들에게 뭐 따돌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사회에 낙오자가 됩니다. 아토피 걸리면 낙오자 돼요. 가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가려운데.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려운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2006년도 10월 18일자 신문인데요. 그 CBS 기자, 광주 CBS 이승훈 기자가 올린 건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던 20대 의과대학생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다. 광주 북부경찰서 따르면 지난 16일, 그러니까 2006년 10월 16일 오후 6시 정도인데 광주 북구 용봉동 김모 씨의 아파트에 김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광주 모 의과대학 2학년인 김 씨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루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과대학생이 왜 자살하겠어요?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의과대학생이니까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의 의과대학 교수를 많이 만나 상담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 가지고. 또 자기가 아마 특별히 의과대학 간 것은 그 아토피 같은 병을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가 싶어서 갔을 거라.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쳐주려고 좋은 마음 가지고. 근데 현대 의학으로 아토피를 고칠 수는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의사한테도 아토피 못 고치고 가려워서 그렇게 미칠 듯 하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게 자살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아토피라는 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음식에 전부 제가 볼 때는 99.9%가 음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저를 만약에 만났다면은 5가지 채소, 곡식, 과일, 그리고 물, 소금 5가지만 먹었으면 자살 안 해도 낫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토피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곳저곳 의사 병원 찾아다니는 사람들요, 그거 100년 찾아도 못 찾아. 전부 다 대증요법, 증상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지 원인을 가지고 해소해서 낫게 하지 못합니다. 저를 만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저를 찾아오든지 하겠죠. 오늘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수년간 치료해온 딸의 아토피 피부염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비관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과 8살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이 남긴 유서엔 5년 넘게 치료해온 딸의 아토피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토피 증세가 5개월 전부터 심해지자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발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한 뒤 아토피가 더 번지고 딸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커지자 잘못된 치료 방법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자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라든가 얼굴에라든가 어떤 비유증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 정도로 아토피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람 5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병을 다 찾아다니는데 낫는 길이 없거든요. 현대의학으로. 의학이나 약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의과대학이 얼마나 많으며 의사가 얼마나 많으며 대학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어딜 가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음식에 있는데 음식 이야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항상 약이야. 이건 수술도 안 되니까 약을 쓰면요, 약에는 그 일정량의 그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대부분의 약은 독입니다. 그래서 그 독이 더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식품 첨가물,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본주의가 돈을 목적으로 만드는 모든 식품, 가공식품에는 많게 적게든 간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인공화학 물질이 약 600여 종류가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한 가지를, 식품 첨가물 한 가지를 한 번만 먹었을 때는 기준치, 허용치란 말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것저것 섞어 먹고 많이 먹고 계속 먹고 자꾸 먹고 또 먹고 그러면요, 그 허용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아토피 안 걸리고 걸렸던 것도 낫고 하려면요, 그걸 완전히 100% 차단해야 돼. 90%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90% 차단한 건 안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100% 완전 차단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아토피가 확실히 치유됩니다.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재발도 안 하게. 물론 뭐 음식을 다시 못된 걸 먹으면 또 다시 재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토피를 앓고 있다든지 하면은 일단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게 되면은 뭐 치료비도 안 받고 상담비도 안 받고 저는 그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찾아오면 저 기쁨이고 감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의사들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 해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안내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겨우 해서 뭐 아토피 이야기 하나 하면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정말 천재가 주방에서 나오는지, 음식을 가리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